신문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죠. 경향신문 기자 만나서 나 이게 한겨레 신문은 한글레 신문이라고 하는데 경향은 뭐라고 불러줄까? 이랬더니 편향신문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편향신문 그건 이게 경향신문은 편향신문이고 그다음에 이거 한겨레 신문은 한글레 신문이다. 이렇게 좌파 언론을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한글레 신문의 그 성한용 선임 기자가 데드크로스를 이재명이가 맞았는데 갤럽 기준입니다. 갤럽은 이게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왔잖아요. 몇십 년간. 그래서 갤럽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 데드크로스가 왔는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이가 상대적으로 빨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빨리 폭락한 건 맞는 거예요. 1년 약간 넘어서 1년 두세 달 만에 데드크로스가 온 거잖아요. 빨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성한용 기자의 칼럼에 의하면 그럼 이게 다른 대통령들은 언제 왔느냐. 이걸 한번 쭉 역사적으로 한번 잠깐 분석해 보고 과연 이게 이재명이가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보면요. 노태우부터 한번 노태우 대통령은 2년차 2분기에 그러니까 임기 1년 2년차 2분기에 그러니까 한 5,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고 5, 6개월 더 지나서 2년차 2분기에 온 거죠.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언제 왔느냐? 이재명이는 1년 2개월. 그러면 이게 이거 2년차 1분기에 왔잖아. 이재명의 데드크로스는 갤럽 기준 2년차 1분기. 그 다음에 그 노태우 대통령은 2년차 2분기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처음에 인기가 좀 좋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제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척결하고 뭐 이래가 처음에 인기가 좀 좋았어요. 마지막에 뭐 IMF 오고 막 힘들었죠. 3년차 2분기에 왔대. 김영삼 대통령은 3년차 2분기에 왔고, 그 다음에 김대중은 이제 그 3년차 4분기에 왔대. 3년차 4분기. 그 다음에 이거 노무현이도 빨리 왔네. 제일 빨리 왔네. 와, 노무현은 1년차 2분기. 1년차 2분기면 이게 뭐야, 이거. 몇 달 만에 왔다는 거 아니야. 야, 참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은 이게 뭐 가장 평가받는데 1년차 2분기. 그러니까 임기가 지나고 4, 5개월 뭐 만에 데드크로스가 돼버렸다.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많았죠. 당선될 때부터 뭐 정몽준하고 단일화 한다, 안 한다. 정몽준이 깨지고 그때 이회창이 자멸한 거죠, 뭐. 아들 병력 쏘고 그 가짜뉴스에 자멸한 거예요. 하여튼 노무현은 1년차 2분기에 왔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떠냐. 이명박 대통령은 좀 독특해. 이명박 대통령은 독특한 게요. 광우병이 있었잖아, 도중에, 처음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이 있어가지고 침초에 20%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회복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2년차 4분기 골든크로스로 되고 그 다음에 그 4년차 1분기에 데드크로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파란만장에 처음에 20%를 확 떨어졌다가 데드크로스 또 이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2년차 4분기에는 골든크로스가 돼 올라가. 또 이게 4년차 1분기에는 데드크로스. 이렇게 그 이명박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2년차 2분기에 그때 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으로 데드크로스 이렇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좀 특이하죠. 문재인이는요, 원래 뭐 딱 지지층만 바라고 하니까 지지율이 끝까지 꾸준해. 지지층만 보고 하니까 노무현하고 다르잖아. 문재인이는 2년차 3분기에 데드크로스가 잠깐 놓았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히려 이게 또 4년차 가면 4년차 1분기 총선에 이기면서 70%까지 치솟고요. 또 이게 집값 오르면서 데드크로스에 왔다 갔다. 그래도 끝까지 한 40% 정도 지킨 사람이 문재인이다. 와, 4년차 때 70%까지 총선에 이기면서 간 적도 있고. 하여튼 문재인 좀 독특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노무현이가 평가받는 거죠. 노무현이가 지지율은 제일 낮았지. 한 자리까지. 문재인 높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게 노무현이가 더 평가를 문재인보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최악은 윤 대통령도 안타깝죠. 윤 대통령도 원래 문재인 진영에 있다가 갑자기 우파로 넘어왔다가
대통령이 어떻게 0.73 되긴 됐는데 국회가 어려워지니까 계속 그냥 시달리다가 지지율은 바로 이게 떨어져 버렸죠. 취임 2달 만에 데드크로스 돼가지고 탄핵까지 뭐 그때 뭐 10몇 프로 안타까운. 그러니까 가장 지지율만 보면 이게 노무현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거예요. 노무현과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몇 달 만에 지지율이 데드크로스 돼가. 노무현도 탄핵을 당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당해버리는데 또 노무현의 역사적인 평가는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역사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거 노무현, 윤석열 대통령 빼고 나면 두 분 빼고 나면 이게 이거 이재명의 데드크로스가 제일 빨리 온 편이다. 2년차 1분기 때 바로 1년 지나자마자 데드크로스가 왔으니까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런 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한용 기자가요, 이재명이가 데드크로스를 받게 된 쭉 일자 날짜별로 몇 개, 둘, 6개의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읽어만 보면 성한용 기자가 이재명이가 데드크로스 놓게 된 배경,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 이것도 이게 여론이 안 좋죠? 7월 28일. 그 다음에 7월 31일 보안사건 전면 폐지, 이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7월 31일 코스피가 5천선까지 급락, 5천 언저리까지 급락했죠. 그 다음에 그 7월 31일, 8월 3일 초고가 비거주 1주택 세금 폭탄, 비거주 1주택 세금 폭탄이 높다. 그 다음에 그 8월 10일 황희 의원이 폐버스, 황희가 5천만 원씩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버스를 5천 대 해봤자 5천원밖에 더 되냐. 이런 황당한 이야기인 거지. 이런 게 쭉 쌓이면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왔다. 야, 성한용 기자 분석은 정확합니다. 한글레 신문이라고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야. 그게 분석이 맞잖아. 부동산, 주식, 보안사건 딱 맞잖아.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이재명이가 이게 회복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부정 데드크로스를 돌릴 수 있을까? 실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겠죠. 돌릴 수 있느냐. 2030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가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써놨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놨어. 성한용 기자 제가 마지막 문단만 이재명이가 다시 2030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데드크로스를 극복하려면 국민 통합을 해야 합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당장 8월 17일 민주당 새 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하고 골든크로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야. 칼럼이 가능하다 안 하다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물음표로 끝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칼럼이야. 저는요, 100% 불가능하다 보여요. 성한용 기자가 요구한 거 한 개도 이재명이 안 하잖아요. 성한용 기자가 뭐랬어요? 국정 책임자들 사퇴시켜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사퇴시킬까요? 제일 중요한 게 김용범이 사퇴시킬까요? 안 시키죠. 안규백이 사퇴시킬까요? 안 시키죠. 정동영이 사퇴시킬까요? 안 시킨다고. 그러면 이게 금교부 장관 김윤덕이 부동산 사퇴시킬까요? 안 시키지. 그 다음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